우리 사업자님들이 어차피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우리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근데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 자체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1차적으로 수취하고 1차적으로 발행하고 관리하실 책임은 사장님들한테 있으시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24년 안에 확인할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최자영 세무사입니다. 벌써 10월인데요. 남은 우리 사업자 달력이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분기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분기라서 중요하다기보다 그동안 밀어놨던 걸 할 수 있는 때가 이때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나가서 25년이 되어버린 다음에 그때 할 걸,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가산세와 함께 수정하셔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비용이 지출한 게 있었는데 그 비용 지출했던 거를 나중에 1월달, 2월달이 돼서 통장 확인하다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 증빙을 발급해야 되거나 이런 거였다면 25년 1, 2월에 가가지고 24년 날짜로 발급할 수가 없거든요. 어거지로 발급한다고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이 날짜를 소급할 수는 없어요.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24년 안에 확인할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루틴한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매달 어떤 분들은 보통 이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돈은 내는데 세금 계산서가 안 들어오는 걸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내가 지난 9월 달까지 900만 원어치가 출금되었고 9장에 100만 원씩 900만 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 해서 봤더니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라도 연락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임대인한테 사장님 지금 뭐 8월 달짜리가 안 들어왔어요 얘기하셔가지고 2분기 마지막 4분기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것들이 많죠. 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요. 핸드폰 요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전기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매달 나가는 것들이 잘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 내가 돈은 내고 있는데 증빙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대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적격 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격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적격 증빙은 날짜에 맞게 잘 수취하고 잘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4분기에는 혹시 발급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아니면 과다 발급한 세금 계산서가 없는지 챙겨보셔야 되고, 또 수취한 것들 중에 아까 임차료처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세금 계산서는 없는지, 혹은 받긴 받았는데 너무 중복적으로 받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양쪽으로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라면 차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베테랑이 있을 텐데, 차는 차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죠. 차량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고 계신다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라는 거죠. 이게 잘 확인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없이 1,500만 원이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잖아요. 뭔가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개발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사장님들 올해 돈 썼으니까 이거 올해 비용 아니야?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올해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잘 쌓아놨다가 정말 팔려지고 쓰여졌을 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당해 비용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지 그 구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4분기에 정리하셔서 세무사랑 잘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급여죠.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 근데 급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거 월급 주고 어차피 세무사가 매달 급여 관리해주고 지급명세 잘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하실 텐데, 이 급여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주는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직원 1명을 채용하시면 청년일 경우에 많게는 1,550만 원, 수도권 내에서는 1,450만 원, 청년 외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850, 외에서는 950,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변동사항을 이 시기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직원이 혹시 작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 직원 변동을 마지막 남은 이 4분기 동안에 만회할 방법은 없는지, 만회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각면으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님과 면밀하게 협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기 우리 사장님들이 챙기셔야 될 것들 많이 오늘 얘기해 봤는데요. 아직 2024년 3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절세 전략들 잘 챙기시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짚어봤던 것들, 뭐 고용중개세액공제, 부가세 관련된 것들, 뭐 증빙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사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